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이론적 모델 접근입니다. 제일 먼저 접근할 이론은 프로이드의 심리적 단계의 고착화, 두 번째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 이론입니다.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이론적 모델 접근은 이론적으로 어떤 연구가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에 뒷받침하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참고가 될 줄 믿습니다. 교재에는 신체적 접근, 행동적 접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 역동적 모델입니다. 제일 먼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입니다. 프로이드는 모든 정신분석에 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은 단지 섹스, 섹슈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많은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성, 이성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자, 무의식의 표출, 모든 인간은 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서 주어지는 나오는 표현되는 그런 무의식의 표출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의 심리적 문제나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이 모두가 프로이드는 5세 이전에 부모와의 무의식적인 성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부모와 성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부모와 함께 서로 교감하고 나누는 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개인이 발달 단계 중에 어떤 5가지 정도의 발달 단계를 정해놓고 초기 단계부터 그때마다 느끼는 욕구가 있다. 단계마다 다르게 느끼는 또 요구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요구되는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그 부족한 욕구가 고착화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서작용이 그 단계는 어렵다는 거죠.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잠재적인 욕구로 존재하여서 성인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인간의 발달 심리를 연구할 때에 프로이드는 사람의 정신력, 심리를 연구하면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인간의 지능이나 인지를 또 성격 발달이나 심리 발달의 중요한 주제로 삼은 학자는 삐아제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 다음에 오늘 학습할 에릭슨은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사회성 발달을 주제로 하여서 단계를 나누고 연구한 학자가 에릭슨입니다. 먼저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까지도 19세기에 나온 이론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를 받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학문에서도 아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강기, 다음이 학문기, 그 다음 낭금기, 그 다음 장복기, 그 다음 생식기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단계를 5개로 나눌 때에 가장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부위, 다른 말로 하면 성감대, 즉 리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제일 먼저 신생아 때부터 가장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부위를 입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단계를 구강기라고 하였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젖을 빨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하게 불편해서 울음을 터뜨리다가도 젖을 입에 물려주면은 아이는 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으로 느끼는 쾌감과 만족도는 그때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젖뿐만 아니라 구강기에 있는 아이들을 영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영아들은 모든 물체가
신기한 것을 보거나 처음 보는 것을 볼 때 탐색할 때 입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 성인들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 등 아동기는 신기한 것이 있으면 꼭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귀로도 들어보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구강기에서는 모두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입으로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 양육자인 엄마가 젖을 생산할 수 없어서 젖을 많이 못 먹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너무 가난해서 우유라도 채워주지 못하였던지 쉽게 옛날에는 젖배를 골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됐지만 엄마가 아프거나 이런 그래서 충분히 입으로 채워주지 못할 때 그리고 또 그때는 아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전부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좀 이렇게 수강생 학생들처럼 구강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두고 봅니다. 근데 더럽다고 이렇게 확 뺏어버립니다. 가져가려면 뺏어버리고 가져가려면 뺏어버리고 나중에 뺏으면 막 짜증을 냅니다. 그렇게 탐색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영아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은 전부 무해한 입에 넣어도 괜찮은 그런 물질로 만들고 또 엄마는 수시로 소독해 줍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가져가려면 또 뺏어버리고 또 뺏어버리고 그러면 구강기에 충분한 욕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정서적으로 이 욕구를 채우지 못했으면 그 채우지 못한 욕구가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쓸데없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탐이 너무 많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커서 구강기에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으면 계속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그런 고착화된 나쁜 정서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강기 때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구나. 저는 여러 명의 성인들을 보면서 혹시 어릴 때 젖을 많이 못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면 맞아 나는 젖배를 많이 골았다고 하더라고. 또 이런 검증된 이야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거의 많은 연구에서 이 구강기의 문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것이 교육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다시 구강기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담배는 몸에 너무 해로운 것이다. 대신에 다른 것을 해보자. 그 다음에 식탐, 그것도 몸에 해롭다. 그리고 쓸데없이 식탐을 부리는 것은 몸에도 해롭지만 정신적으로도 비대해지면서 나약해진다. 교육으로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이제 도를 지나서 보면은 아이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하는 이렇게 배설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쾌감을 느끼고 참 시원해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엄마가 어디 가려고 이렇게 옷을 다 입혀놓으면 그냥 배설을 브라락 해가지고 옷을 다 버리고 다시 갈아입히고 이러지요. 그래도 아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 다리를 움직이면 또 그것이 막 밖으로 또 막 퍼져나가죠. 그럼 엄마한테 한 대 맞기도 하고 엄마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어떤 친구는 자기가 싼 오줌을 막 치면서 놀기도 합니다. 충분히 기쁨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시기가 항문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좀 이렇게 너무 자주 싹싹 갈아주거나 그 다음에 너무 갈아주고 나서 싹 씻기고 분발라주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조금 척척함을 느낄 수도 있고 자기 배설물을 자기가 치고 놀아도 아이고 재밌었어? 그랬어? 이제 씻자. 이제 그걸 막 또 이렇게 샀느냐고 또 항문기는 제법 길어요. 이제 구강기는 한 12달에서 18개월 정도지만 항문기는 이제 12개월에서 제법 30개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막 빨리 오줌 안 가린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옷에 사면은 형아는 언제부터 가렸는데 너는 왜 이러니 하면서 또 막 혼내고 괜히 아이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아이는 충분히 자기가 느끼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 느끼면 그 부족한 욕구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기 되면 굉장히 원인도 모르게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충동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너무 심하게 자기가 자기를 절제시키고 너무 조심성이 많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방관하고 푹 퍼진 아이도 있습니다. 학문기에 너무 안 갈아주고 너무 척척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강기, 학문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며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강기, 학문기에 부족된 욕구는 교육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근기입니다. 다른 말로 생식기라고 하고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근기는 아이들이 자기 고추를 잡아당기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럴 때에 막 그것이 아유 이거 위험한 짓이다, 이거 나쁜 짓이다, 더러운 짓이다, 아니면 거기 벌레가 생긴다, 너 혼난다 이러면서 막 혐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바바리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도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근기에 잘못된 정서적인 영향력으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면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막 책상에 문지르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럴 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로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 이상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더 재미있고 신기한, 그때는 또 호기심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계속 신기하고 자기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대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대치해주는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손을 탁 때린다든지 벌을 세운다든지 그때 충분히 남근기에 대한 느껴야 될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나중에 엉뚱한 데 가서 그 성이라는 것이 특히 이 남근기는 성적 행동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녀를 생산시키는 이런 도구로 쓰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성도착증 증상을 나타내는 것,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여자 혼자 있는 데 가서 바바리맨처럼 짠 하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이런 참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남근기에 잘못된 욕구가 성인기나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남근기에 아이들이 자기 생식기를 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비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지 인정을 못 받는 둘째 아이라든지 좀 관심 밖에 방관된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서 막 책상에 비비는 일, 그 심한 남근기를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환기를 분명히 시키셔야 됩니다.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복기입니다. 우리 구강기는 영아 때이고요. 학문기는 영유아기 때고 남근기는 36개월 이제 이상 정도 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유아기입니다. 잠복기는 아동기입니다. 사회적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이제 엄마가 하는 모습, 아빠가 하는 모습, 같은 이제 생각의 어떤 레벨도 좀 달라지면서 다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비축하는 잠복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아빠와의 잘못된 관계, 엄마와의 잘못된 관계, 이런 것이 나중에는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히 결여되는 사회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식기는 사춘기 때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좀 역동적일 때입니다. 성역할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기는데요.
이럴 때 굉장히 부모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방관하게 되면은 그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막 올라오는 변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해서 막 욕구가 생길 때 절제를 못한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가 책임지면 되지 하면서 인생을 내다볼 줄 모르니까 뭐 고등학교 때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네. 두 번째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입니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근원을 사회성, 즉 관계성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이론을, 심리사회적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인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고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8단계마다 대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단계별에 어떤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발견하면서 이 위기를 잘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각 단계마다 욕구를 말했습니다. 심리적 욕구. 그런데 에릭슨은 각 단계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잘 해결해 줘야 다음 단계에 더 효율적으로 평생 발달하면서 시키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에서 실패를 한 것은 전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아주 잘 조절해주면 다음 단계에서 회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8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하기입니다. 신뢰 대 불신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주 양육자이며 주로 엄마입니다. 근데 불안정 애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자, 그러면 신뢰, 우리 엄마는 내가 울면은 언제든지 달려온다. 우리 엄마는 내가 아무리 울어도 달려오지 않는다. 또 나는 울고 내가 요구하면 젖도 먹을 수 있고 엄마 얼굴도 볼 수 있다. 나는 아무리 울어도 내가 먹고 싶을 때 젖을 못 먹는다. 엄마가 줘야만이 먹는다. 엄마는 나를 떼놓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신뢰를 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 있는 감정이 이때 생긴다는 겁니다. 안정적 애착, 불안정 애착 지난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안정적 애착,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적 애착은 신뢰성을 회복하고 불안정 애착은 저항도 있고 회피도 있을 수 있는데 불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한 반응과 관심입니다. 아무리 비싼 우유를 아이 입에 넣어준다 할지라도 우유를 지켜주고 엄마는 잡지책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전화기를 들고 막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든 너는 먹든지 말든지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먹어도 그렇게 질이 좋은 안정적인 애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영아기와 유아기를 경합니다. 영유아기. 이때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학문기입니다. 자기가 오줌을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똥을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낸 데 대해서 상당히 성취감을 가집니다. 그때 아이고 또 씻었구나, 또 갈아입자, 아이고 응아했어, 왜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이러면서 톡톡 두드려주고 엄마가 막 웃는 반응을 가지면 정말 자기가 잘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 내가 해냈다, 나 정말 잘했구나. 자기가 그 배설을 하면서 느껴야 할 기쁨과 쾌감을 충분히 학문기 배설기관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심리는 굉장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배설물에 대해서 괜히 두드려 맞고 자기는 아니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옷에 오줌을 쌌는데 그 생리적 현상인데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막 때리고 혼나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치심이 생깁니다. 에이 지지야 이러면서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가장 적응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가민하게 주의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율적이
자율적인 행동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치심이 생깁니다. 엄마도 아빠도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이런 것이 다 그 영유아기에 그 학문기에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부모의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과 죄책감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노는 것은 어떤 애는 자기 발도 막 빨고 이럽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빨고 막 이러죠. 이게 좀 안 좋을 때 불안할 때 좀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 몸은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한 이 남근기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만질 수도 있고 비빌 수도 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증상인데 과도하게 야단을 치고 잘못된 거라 하면 수치심보다 더 심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이상이 되면 과도한 죄의식을 가집니다. 좀 잘못해도 다음부터 이제 고치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딱 인정하고 또 남이 너무 심하게 던지면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고치겠다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하면서 자기 주장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완전히 당하고만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자율성, 수치심, 주도성, 죄책감 이 2단계, 3단계에 잘못되었을 때에 나중에 청소년기에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이런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볼 때에 왕따는 왕을 따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교수님은 정의합니다. 그러면 세상 아이들이 모두 나를 왕따시킨다 해도 괜찮아. 나도 너희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아. 그래 나 왕따 좀 시켜라. 나 바쁘거든. 이러면서 자기가 당당하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자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단계, 3단계에서 잘못될 때에 괜히 아무도 자기에게 왕따를 안 시켜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고 혼자 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 때는 주로 그 대상이 양육자이지만 1단계, 2단계 때 주로 그 양육자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는 양육자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사회적으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4단계에 와서는 이제 친구로 옮겨집니다. 그때는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진 아이들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 과제를 해냅니다. 근데 날마다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 죄책감을 가진 아이들은 그때도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안 되겠다. 우리 아이가 너무 이래서 안 되겠다고 부모가 또 막 상당히 그 자존감을 길러주는 노력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하면 이 열등감이 성실성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나도 할 수 있어. 내 따라 해봐. 그리고 나도 끼워줘. 나도 같이 할 거야. 이러면서 주도적으로 또 참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성실한 자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 지나친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단계는 청소년기입니다. 물론 정체성 역할이 혼돈될 때입니다. 프로이드 그리고 에릭슨, 피아제 이런 사람들 다 인간을 연구했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은 다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역할, 혼돈 이 부분은 프로이드의 생식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기가 그래 나 어떤 친구는 엄마 나 사춘기야 나 건드리지 마 나 좀 도와줘 또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고 엄마한테 말하기에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하고 엄마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는 자기하고 잘 받아주는 친구들이 뭐 담배도 좀 피우고 싶은데 담배 같이 피워주는 친구 그다음 여학생들하고 좀 괴롭히기도 하고 힘 좀 쓰고 싶은데 부모한테 말하면 못하게 하죠. 선생님 못하게 하죠.
같이 좀 껄렁껄렁 할 수 있는 친구. 예, 이런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기 때문에 역할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이때 사춘기가 잘못 지나가면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정체성 혼란에서 옵니다. 이때 너무 많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프로이드가 말한 성인 초기 굉장히 친밀감이나 고립감,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아동기는 그 대상이 이제 우정입니다. 근데 성인 초기나 중년기 이럴 때는 그 대상이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으로 갑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참 좋고요. 만약 그때 먹고 살기 바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나도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고립감을 느끼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분간을 못하고 번번이 비효율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HD는 성인 ADHD도 있죠. 정서행동장애. 그리고 또 조용한 ADHD도 있다고 합니다. 고립당하는 거,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단계 중년기인데요. 이때는 절대적으로 대상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입니다. 목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생성감이 있을 때 말이지 생성감이 없고 침체감이 생기게 되면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년기입니다. 에릭슨이 말하는 노년기는요. 모든 현실을 그래 이제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나는 조용히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다음에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전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좋은데 언제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 내가 그동안 뭐 했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나 새로 시작을 해도 힘도 안 되고 이러면 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뢰와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율성과 수치심. 잘 되면 자율성이고요. 못 되면 수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근기 그치는 그 아이들입니다. 주도성이 길러질 수도 있고 죄책감이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동기에 가면 성실성이 길러지고 그것이 안 되면 열등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역할을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그 다음 내가 대학교 가서 진로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고 그 진로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 정체성을 딱 가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정체성이 생기지 않고 그냥 놀고 그 다음 비행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역할을 혼돈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그 다음 사랑에 그 다음에 친밀감 가질 수 있고 친구들에게도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친밀감 가지는가 하면 적응이 잘 안 돼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생성감, 모든 인생의 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생성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침체되어 버리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모든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안 되면 절망하는 삶. 여기서 저는 에릭슨의 이론을 강의하려면 이렇게 1시간은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릭슨 이론을 보고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연단이 와도 인내하고 참잖아요. 연단은 인내를. 왜 인내하고 참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에릭슨의 이론은요. 신뢰감 아니면 불신입니다. 정체성 확립 아니면 역할 혼돈입니다. 주도성 아니면 죄책감입니다. 자율성 아니면 수치심입니다. 뭐 하나 깨닫는 게 없습니까? 통합 아니면 절망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성을 두고 연구한 에릭슨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친밀감 가졌다가 고립감 가졌다가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중간을 유혹해 하는 것이 사탄인데 그거 넘어가면 중간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릭슨의 이론이 성경을 기반한 이론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서행동장애 치료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간 발달 단계별 연계성입니다. 오늘 프로이드와 에릭슨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프로이드와 에릭슨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는 구강기, 그때 에릭슨은 신뢰감과 불신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학문기, 자유성과 수치심을 만드는 2단계입니다. 남근기가 주도성 대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잠복기가 건면성과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생식기가 정체감과 또는 잘못되었을 때 정체감, 혼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이해는요. 인간이 초기에 신뢰감과 불신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초기에 부모에게 느낀 신뢰감은 이다음 차후에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아기의 신뢰감과 불신감은 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애착 형성과 직접적 영향력이 있다. 안정적 애착과 불안적 애착이 되겠죠. 정서행동장애와 공존할 수 있는 장애입니다. 정서행동장애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ADHD,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텐션이 안 된다. 어텐션 집중이잖아요. 디피시트. A는 attention, D는 deficit, 결손입니다. H는 hyperactivity, 과잉 행동입니다. 그게 너무 지나칠 때의 disordered, 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정서행동장애와 그 다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학습장애입니다. learning disability, 그 다음 틱장애입니다. 이런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학습장애, 틱장애, 이들의 공통 과제가 바로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의 결손입니다. 이런 프로이드 이론이나 에릭슨의 이론, 심리 역동적 모델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기대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에 불일치하거나 그 다음에 갈등을 겪는 정서적 미성숙, 이런 것을 이론에 근거해서 그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해결해주는 교육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발달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